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JW홀딩스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키트 기술을 연세대로부터 사오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좋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JYP엔터는 신인그룹의 데뷔와 인기그룹의 컴백을 앞두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카카오는 그동안 조정을 거쳤는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M이 키스트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 오늘은 키스트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지분을 교환사채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낸 가운데 롯데하이마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판매 가격이 올라도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하고 있고요.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북미 시장에서 5G 통신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은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JW 홀딩스가 아닌 저희가 카카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가 최근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들어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이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오늘 이슈가 좀 나왔었던 부분, 오늘 내일 어제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유료화를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상당한 콜비, 지금 하루에 그 카카오 택시를 타시는 분들 집계만 해보자면 사실 400만 명이 넘어가요. 하루에요? 그렇죠. 뭐 저도 가끔 가다가 타기는 하는데. 자주 타죠. 네. 뭐 카카오 택시 말고도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카카오 드라이버, 그다음에 뭐 카카오 택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리 운전해 주는 그렇죠. 거. 네. 근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부분 콜비를 이제 받겠다라는 건데 400만 명이 한 번씩만 콜비를 낸다라고 해도 상당히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기관 수급들 보시면은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순매수가 거의 65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물량을 많이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2월 중순 때 미국 시장 좀 급락하면서 지수 전체가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지수 관련 종목으로서 뭐 카카오 역시도 좀 조정세를 나타냈었는데 그 저점 이후에 한 20% 이상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그 요 근래에 화두가 돼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작년부터 화두가 됐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이제 TPG 컨소시엄이 한 6천억 정도 카카오에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 기업 가치를 산정했던 게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1조 5천억. 네.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한 6조 8천억이었어요. 거의 25%. 그렇죠. 상당하게 많이 평가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작년 7월 정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지금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사실 매출 효과가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초기에 대한 부분들이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유료화에 대한 부분. 요즘에 사실 콜택시 보시면은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카카오 택시로 거의 다 부르시지. 근데 똑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콜을 부른다? 저만 해도 소비자라고 해도 사실 어플로 하나로 하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 이 모빌리티, 그리고 게임즈에 대한 상장 효과까지 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되게 궁금한 점이 그 말씀하셨던 1조 5천억 원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산정했을 때 전체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6조 5천억 원에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올라간 것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반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미 다 반영됐다는 얘기니까요. 그 작년에 있었던 주가 수준이 6조 8천억 원이 1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14만 원. 그렇죠. 40%라고 하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가치를 놓고 볼게요. 1조 6천억 원인데 그 당시에는 뭐 유료화에 대한 부분 단순히 광고에서만 수익을 나타내서 그거에만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우선 지금 수급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가장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 투신 쪽하고 연기금이에요. 투신 네네. 쪽도 한 32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세로 봤을 때는 내일도 역시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사실 16만 8천 원의 고점,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조정 기간을 나타냈었는데 네. 지금 한 달 동안의 누적 수급이 연기금 쪽에서는 650억 정도, 투신권에서는 32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보시면 주가가 한 11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기세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1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인 그룹이 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기 그룹이 트와이스가 또 컴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지금 올라가는 건 뭐 잘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트와이스 효과라고. 네. 그 트와이스 효과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는 맞아요.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상승이 해가지고 4분기도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트와이스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트와이스랑 갓세븐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사실 50%가 조금 이 수준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반 사업 쪽에서는. 근데 이 트와이스가 만약에 조금 더 꺾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SM이라든지 아니면 YG에서 경쟁 걸그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인기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트와이스가 인기가 많은 건 맞아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뭐 이번 연도에 아레나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내년까지 콘서트가 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 차트를 놓고 보시면 사실 작년 3월 딱 1월 달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네. 4배가 올랐거든요. 5천 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올랐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만약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지난 2017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6천억 원, 그렇죠. 거의 7천억 원 네, 정도 그렇죠. 되니까 꽤 많이 올라왔네요, 주가가. 그러면은 좀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트와이스가 인기가 있고 앞으로도 콘서트에 대해서 매출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반 매출을 보실 때 사실 대표적인 걸그룹들 누구 있어요? 뭐 소녀시대라든지 네.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그룹들 많잖아요. 근데 레드벨벳이라든지 뭐 SM 소속에 있는 이 수준을 다 합쳐도 트와이스 음반 매출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좋긴 좋으나. 좋긴 좋은데 저는 남자 아이돌의 공백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엔터테인먼트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사실 여자 아이돌은 머리를 한다라든지 옷을 입는다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남자 아이돌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요.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남자 아이돌이 훨씬 더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맞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갓세븐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인기도는 조금 워너원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어서 메디포스트 한번 볼 텐데 사실 메디포스트가 뭐 카티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카티스템이라는 거는 60대, 70대, 뭐 80대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 네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수술하신 분들은 카티스템이 뭐다라고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카티스템하고 경쟁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티슈젠의 인보사인데 네네. 인보사 K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를 넣어가지고 주사를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재생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미국 쪽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디모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디모드를 입증받을 시에는 이게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받는 것이고, 네. 카티스템은 절개 수술이에요. 네. 무릎을 칼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건데 이게 이제 카티스템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사람이 칼을 대는 거는 다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카티스템이 아직까지는 인보사보다는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더욱더 완치 효과는 입증된 건 맞아요. 효과는 좋으나 마음에 좀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섭다. 그렇죠. 네. 마음에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절개술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인보살을 요즘에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티스템도 역시 처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절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완치를 하고 싶다. 오랜 기간 동안 완치를 해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카티스템을 쓰는 것이고 나는 조금 위험해서 칼이 되는 거는 싫어한다라고 하면 인보살을 쓰는 건데 카티스템이 요즘 처방 건수가 지금 출시된 지 5년이 됐는데 7,500명이 넘었어요. 그만큼 동반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적도 늘어난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갖고 있는 제대열 은행이 있어요. 이게 시장 점유율 1인데 사실 뭐 산모분들이 뭐 태아에 대해서 이제 치료나 아니면은 뭐 장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 게 제대열 은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오늘 크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메디포스트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7,500명이 지금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절염 그 환자 수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요. 그럼 어디까지 갈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수급 상황만 놓고 볼게요. 지금 투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연속상 끓임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외국인하고 지금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60억 정도 순매수해줬고 기관이 한 43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그만큼 추가 상승률, 즉 파이프라인,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티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 오르더라도 내일 주가는 저는 사실 조금 나빠요를 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JW 홀딩스 한번 들어볼 텐데 저희가 이건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모아서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지금 이 기술을 가져왔다는 게 뭐가 좋은 거고 주가 전망까지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진단키트를 기술 이전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백윤기 교수님 팀에서 이 췌장암이 사실 스티브 잡스가 죽은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췌장암이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말기에 이제 발견이 돼요. 초기에 발견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진단키트를 기술을 사왔을 때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든지 휴대용으로 만약에 진단 키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그럼 대형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는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4가지의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 저희가 내일장 탑픽을 한번 골라봐야 될 텐데 내일장 탑픽은 어떤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내일장 탑픽 같은 경우는 저는 메디포스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메디포스트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시효과 분위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우려로 지지부진했던 양시장이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확대를 했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줄여들이자 코스피 0.26% 상승한 2,492에 코스닥은 0.32% 오른 889선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만에 오른 셀트리온이 5.22%까지 올라왔습니다. 32만 원 회복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되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260만 원 이탈하며 SK하이닉스는 9만 원 이탈하며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감 근처 와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3%까지 올랐는데 신라젠 4% 하방압력을 갑자기 크게 받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에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이군요. 2.27% 하락한 64만 8,900원 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따라 상승장 동참하고 있습니다. 1.87%까지 올라왔고 9만 2천 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월 15일 목요일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후반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프로그램 내내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좀 일부 종목에서 상승이 좀 집중되는 그런 시장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명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돼서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26% 오르면서 2,492.62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확대하다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0.39% 오르면서 890.39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온 반면에 기관의 매도가 소폭 나왔습니다. 이 매수와 매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큰 매수 혹은 큰 매도가 나타나진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38억 원의 매수세, 기관의 40억 원의 매도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업종은 이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배당 매력이 높은 쌍용 양회가 급등하면서 이 비금속 광물 업종이 2.7% 올랐고요. 의약품 업종은 셀트리온이 크게 오르고 또 대형 제약사들도 상승에 동참하면서 2.4% 올랐습니다. 음식료품이 한동안 주가가 빠졌었던 CJ제일제당이 반등을 했고 또 신제품이 나온 오리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음식료품도 2%대 상승을 했고요. 통신업종이 1%, 서비스 업종도 1%의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넷 업종이 3.5% 올랐고 유통업종과 오락문화업종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오락문화업종은 한중관계 개선으로 계속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저희가 JYP 엔터도 짚어드렸었는데 이런 업종들이 오르면서 2.24% 올랐고 방송 서비스 업종에는 CJ 오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과 같은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CJ ENM 같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오르면서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5일 목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